서울특별시 송파구 롯데월드타워가 우뚝 솟아있고 화려한 인프라가 갖춰진 이 중심 지역에서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세련된 외관을 자랑하는 초고층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나 다름없어 보이는 이 건물들 중 상당수는 사실 생활 숙박시설이라는 껍데기를 쓰고 있습니다. 42살의 직장인 정진우 씨는 2년 전 치솟는 아파트 가격에 지쳐 송파구에 위치한 그럴싸한 신축 오피스텔형 건물 한 실을 분양받았습니다. 분양 대행사와 인터넷 블로그에서는 해당 건물이 아파트와 다를 바 없는 주거 공간이며 전입신고도 가능하고 향후 시세 차이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침 튀기며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 굳게 믿고 연끌을 통해 막대한 대출을 일으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6월 현재 정 씨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달콤한 광고가 만들어낸 거대한 지옥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전국적으로 주거용 사용이 제한된 생활 숙박시설을 마치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처럼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둔갑시켜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 과장 광고 310억 원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기도와 부산, 인천 등지에서 집중적으로 적발된 이 위법 사례들의 중심에는 주거 가능, 전입 가능, 오피스텔이라는 새빨간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생활 숙박시설은 본질적으로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거용으로 쓰려면 지자체 허가를 받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해야 하지만 주차장 기준이나 소방시설 등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용도 변경이 불가능한 곳이 태반입니다. 정 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곳이 합법적인 주택이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정 씨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나 개인 블로그, 카페 등에서는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할 건축물 층수나 용도 정보를 누락한 채 고층, 전망 좋은 집 같은 모호한 문구로 소비자들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정 씨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이 공간은 누군가에게는 잠시 머물다라는 숙박업소일 뿐 가족의 미래가 담긴 안전한 보금자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말에 혹해 높은 금리로 수억 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 폭탄과 대출 상환 압박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연끌의 무서움은 자산 가격의 하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기성 분양과 허위 광고에 덫에 걸려 평범한 다장이 한순간에 길바닥으로 나앉거나 수십 년간 모은 자산을 공중으로 날려버릴 수 있다는 점이 진짜 공포입니다. 인터넷 플랫폼들은 국토부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라 부랴부랴 게시물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있지만 이미 계약을 마치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피해자들의 통장 잔고는 되돌려주지 않습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처분에 나서고 있다고는 하지만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법인을 폐업시키고 사라지는 분양대행사들 앞에서 정 씨 같은 실수요자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도 없습니다. 정 씨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본업으로 벌어들이는 월급의 대부분이 정체불명의 숙박시설에 묶인 대출 이자로 빠져나가고 아이들 학원비를 줄여가며 버티고 있지만 집값은커녕 온전한 내명의의 등기조차 칠 수 없는 불안정한 신분이라는 사실이 그를 짓누릅니다. 우리는 부동산을 매수할 때 그저 화려한 조감도나 인터넷에 떠도는 장밋빛 투기만을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송파구의 이 세련된 건물들 이면에 숨겨진 생활 숙박시설의 실체는 철저하게 검증하고 확인하지 않는 자본주의의 룰이 얼마나 잔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줍니다. 중개대상물 표시 의무를 위반하고 그저 팔아치우기에만 두급했던 광고업자들과 시행사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순진하게 주거 가능이라는 네 글자만 믿고 전 재산을 쏟아부은 가장들만이 이자 지옥의 굴레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가 가동되고 상시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한들 이미 찢겨버린 정 씨의 일상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송파구의 신축 오피스텔처럼 보이는 생활 숙박시설에 거주하며 매달 살인적인 대출, 이자를 감당하고 있는 정진우 씨와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과연 이 답 없는 현실을 어떻게 타개하시겠습니까? 공동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님을 인지하지 못한 채 빚을 내어 진입한 이 상황에서 끝까지 버티며 합법화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할까요? 아니면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처분하여 빚의 굴레를 끊어내는 것이 나을까요?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모든 분은 이제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을 떼어보고 용도를 확인하는 그 냉정한 절차만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오늘 하루도 치솟는 대출 이자와 부동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디 오늘 밤만큼은 허위 광고에 속았다는 분노도, 주거 불안정에 대한 스트레스도 모두 내려놓고 아주 깊고 편안한 잠을 주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십니까? 정진우 씨의 안타까운 사례가 오늘 여러분에게 작지만 확실한 통찰과 경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날카롭고도 현실적인 분석과 지혜를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담이 곧 우리 시대에 살아있는 기록이자 누군가에게는 이 위험한 부동산 폭풍우를 헤쳐 나갈 소중한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공감과 함께 작지만 확실한 통찰이 되기를 바라며 저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다리겠습니다.